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죠. 처음 인수받을 때 차가 정상이면 그 차는 불량품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그만큼 테슬라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품질은 악명이 매우 높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바라봐도 특히 본고장인 미국 내에서도 품질 이슈가 매우 많은 브랜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를 구매하는 수많은 차주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야 그래도 테슬라 차는 정말 좋다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나눌 차주분 역시 이런 마음으로 차를 구매했다가 후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보자분이 구매하신 차량의 차종과 좀 출고 시기, 주행거리 말씀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오너고요. 주행거리는 지금 한 10,000km 정도 됐고요. 출고 시기는 올해 4월 말쯤? 거의 그러면 1년도 안 된 새 차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쪽으로 처음에 그 테슬라 품질 관련 좀 되게 장문으로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건 좀 사태가 심각해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까지 하게 됐는데 좀 정확히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차를 출고를 해서 한 30일, 한 달이 안 됐을 때쯤에 카드키를 차가 인식을 못해서 서비스 센터를 한번 입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로 자동차 뒷 범퍼를 파손을 시킨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차를 뒷 범퍼를 이제 파손을 시켜서 테슬라 쪽에서는 그냥 새 걸로 교환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제 차 같이 정비하고 있었던 옆에 그 똑같은 모델 3에 달려있던 뒷범퍼를 띄워서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차에다가 달아주더라고요. 그것도 고객분의 차 아닌가요? 고객차가 아니고 그건 이제 정비센터에서 쓰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 근데 그 범퍼를 띄워서 주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센터에서 파손을 시키고 내가 왜 중고 범퍼를 달아야 되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가량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센터와 본사와 다투다가 그럼 새 범퍼를 교환해 주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자 해서 그냥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우기 싫고 그래서 그냥 정부 주고 타자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마무리를 지었었죠. 범퍼 관련 좀 이슈가 있었던 건데 네.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센터 들어갔다가 이게 파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교환을 그러면 받으시기로 했는데 이후에 또 이거 범퍼 관련 문제가 또 더 있으셨다고. 그래서 뭐 범퍼를 교환을 그 당시 이제 해주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었는데 이게 정비 내역서를 이제 제가 이제 띄워보니까 범퍼를 교환한 내역이 없고 다시 그냥 그 도색만 해서 조립을 한 그런 정비 내역서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비 내역서가 나오느냐? 정확히 범퍼를 교환을 했으면 범퍼를 교환한 그 내역서가 나와야지 왜 정비 내역서에 왜 이렇게 제도장으로 나오느냐? 잘못 나온 정비 내역서면은 다시 제대로 된 정비 내역서로 다시 출력을 해줘라. 라고 이제 제가 요구를 했더니 한 일주일 동안 이거를 본사랑 막 상의를 하더니 두 번째 뽑아준 게 고객의 요청사항에만 그 뒷범퍼 교환이라는 여기에는 뭐 부품 번호도 없고 단가도 없고 가격도 없고 또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 정비 내역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뒷범퍼 교환, 표기 오류로 인한 정비 명세서 정정이라고 받기는 했으나 이게 뭐 정상적으로 이 범퍼를 그 당시에 교환을 했었던 건지 정말 이 제도장만 이렇게 하고 뒤늦게 이거를 수습을 한 건지 뭐 이런 좀 의심도 좀 들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면 센터 측에서는 범퍼를 본인들이 파손을 시킨 거니까 새 범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 범퍼를 교환했다라고 해서 찾아가봐서 정비내역서 받았는데 이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새 걸로 교환을 안 한 것 같다라는 거네요. 네,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전산의 오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비자가 원했을 때 바로 그러면은 이게 뭐 정정을 해서 이거 뽑아줬으면 되는데 본사와 뭐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센터에서는 본사의 그 전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만질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소비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막 가격이랑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또 범퍼만 없는 걸 보니까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또 글라스 루프 관련 이슈도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이건 또 뭐 어떻게 된 건가요? 11월 달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이제 리콜이 있었어요. 차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서 센터에 이제 입고를 시켰죠.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다 끝났으니 차를 이제 찾아가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차를 찾으러 갔더니 천장서부터 뒷 유리까지 이어지는 그 글라스 루프가 파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환 작업 중 직원 과실로 인한 후방 유리 파손 발생 이렇게 해갖고 테슬라 측에서는 그래서 이제 천장 이제 글라스 루프를 이제 교환을 해주겠다. 제가 사고를 내고 제가 고장을 낸 건 단 한 번도 없는데 센터에서 차를 수리해 주겠다라 그래서 들어가면 뒷범퍼를 부셔놓고
또 수리를 해주겠다고 들어가니까 이번에 천장 글라스루프를 부셔놓고 이제 이거는 새 차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정비 소견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예. 탈착 후 재작업을 하면은 누수 문제랑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소견된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업체 가셔가지고 소견서를 받으신 거네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이 글래스 루프까지 센터에서 파손시킬 정도면은 실제로 그 센터의 그 테크니션 분들의 숙련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그 정식 센터도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테크니션들과 기술자분들도 테슬라를 만져본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 숙련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럼 센터 직원분들은 뭐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나요? 대응을 좀 어떤가요? 그분들도 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게 뭐 본인들이 어떻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엉뚱한 얘기만 하죠. 테슬라의 방침을 모든 소비자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테슬라의 방침은 테슬라 직원, 테슬라 사내에서나 지켜야 되는 거지 수리만 해줄 테니 그냥 타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글라스 루프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돼서 만약에 교환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중고차 감가나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것도 이제 견적을 좀 받아봤어요. 몇 군데 받아봤고요. 상위 차량은 천장 2열 일체형 글라스 루프 전체 교환으로 7개월가 대비 20% 정도 감가 매입합니다. 다 대부분 뭐 18% 실거래가의 18%에서 20% 정도, 뭐 15%에서 20% 정도 감가가 된다는 이제 견적을 받았고요. 좀 주변에 테슬라 타는 또 차주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사례 같은 것도 혹시 좀 있을까요? 이제 접촉 사고라든지 뭐 이제 차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 그런 오너들은 거의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금 차를 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10월 8일 날 수리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지금 수리가 완료가 안 됐고 테슬라 측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입항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터에서는 그러면 지금 정확한 수리 날짜도 고지가 안 된 상태네요. 네, 저는 더군다나 이번 12월 24일이 리스 4년 만기 날이에요. 차량을 못 본 상태에서 리스 승계 못하겠다 이래서 그냥 제가 다시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AS를 보냈더니 자기네 수리하다가 잘못해서 부러뜨렸다고 다른 걸로 바꿔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새 건지 중 건지도.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자꾸 센터에 너무 차가 부서져서 오네요. 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저는요. 테슬라를 되게 구매하려고 많은 차주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주변에다가 사지 말라고 그래요. 현대차에서 전기차가 제네시스가 나오면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좀 짧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한 2, 3년 뒤에 그냥 전기차를 타려면 국산차 타라 이렇게 얘기하죠. 테슬라가 그 센터 문제가 되게 꾸준히 좀 지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게 공론화가 안 돼서 그렇지. 보니까 센터 내에 막 도장 부스 이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가요? 황금 도장 부스가 이제 전 센터에 이제 없어요. 황금 도장을 이제 보통 외주 업체로 그때 이제 제 도장에 따른 게 이제 이렇게 외주 업체. 이거 다른 수입차 업체 아닌가요? 이거 함부리면은 그쵸? 푸조 시트로행 쪽인데. 그러면은 테슬라의 도장 관련된 서비스 센터로 들어오는 차들은 센터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밖으로 보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 이제 센터 자체가 지금 제대로 프로세스도 그냥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차주분은 좀 생각 어떠세요? 약간 그냥 센터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좀 너무 무리하게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넓힌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센터를 가면서 정비를 받아본 결과로 제가 느꼈을 때는 테크니션들 분들의 어떤 정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숙련이 아직 덜 된 분들이 많고 정식 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본적인 도장이라든지 뭐 판금이라든지 이런 부스가 없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크죠. 그러면 아무래도 또 모델 3랑 비교를 당하는 게 뭐 현대 아이오닉 5나 뭐 기아 EV6 같은 전기차가 있잖아요. 아이오닉 5랑 EV6랑 모델 3를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신 소비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좀 모델 3를 추천해 줄 수 있으신지. 차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이오닉 5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차는 전기차로서 훌륭한 차인데 중요한 거는 차라는 건 기계지 않습니까? 기계니까 고장도 날 수가 있고 또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에서 그 수리 문제나 워런티 기간 중에 이제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많이 모자라지 않나. 예. 공론화를 하고자고 좀 네. 마음을 먹으신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운전한 지가 저도 한 20-30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었어요. 독일 브랜드도 일본 브랜드, 국내 브랜드 차들도 제가 다 뭐 타봤지만 이렇게 차를 이렇게 고장을 내는 그런 완성차 업체도 없었었지만 사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그 업체는 처음이었었어요. 그럼 굉장히 불쾌했고 지금 물론 테슬라가 핫하고 소비자들의 지지에 힘을 입어서 너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좀 테슬라에게 최종적으로 좀 바라시는 부분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개인이 뭐 바란다고 그러게 뭐 많이 고쳐지겠습니까만은 전기차들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 테슬라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사후 관리, 품질 문제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의 숙련된 이런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 차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기간이 짧아서 완성도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제품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한 그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을 시켜주려면 이런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렇게 몇 개월씩 차를 출고가 안 되고 수리가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